아파트 15층 높이로 불길이 치솟고 불이 스스로 번개를 만들어내며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물이 너무 바닥을 드러낸 탓에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독일군 군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재난영화를 한 편씩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강물 수위가 단 몇 센치 낮아졌을 뿐인데 화학공장이 멈추고 국가 비상 기름을 풀고 사람이 1만 명 가까이 죽어나가는 현실. 도대체 폭염 하나가 어떻게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유럽 폭염의 반전 8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도나우 강이 너무 낮아져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독일 선박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선박들은 전쟁 말기에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침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선박에는 폭발물과 탄약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의 골페슈 원전에서 원자로가 출력이 조정되었습니다. 원자로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왜 한참 전력이 피크를 칠 때 출력을 낮췄을까요? 원전은 터빈을 돌린 증기를 식히기 위해 강물을 사용하죠. 냉각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냉각에 사용한 물은 다시 강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미 강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더 따뜻한 물을 내보내면 물고기와 하천 생태계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걸 막기 위해 원전 하류의 수온과 온도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골페슈 원전 2호기는 그 가론강 수온이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전력이 한참 필요한 폭염기에 폭염 때문에 원전이 멈추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유럽의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뉴브강은 독일에서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을 지나서 흑해로 흘러가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하는데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부 구간에서는 수위가 24cm까지 내려가서 2018년 최저 기록인 33cm를 밑돌았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에서는 스위스 국적의 유람선이 불가리아로 이동하던 중에 강바닥에 걸려서 좌초했고 탑승객 186명 전원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세르비아에서는 그 영향이 연료 공급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다뉴브강을 오가는 바지선은 좌초를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 싣는 적재량의 약 25%만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무거운 화물을 평소처럼 싣고 운행하면 강바닥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석유와 연료 운송량이 급감하자 세르비아 정부는 연료 판매 업체들이 비상 비축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독일 라인강의 경우는 지난 7월 31일 기준 수위가 25cm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독일 제조업에 아주 큰 피해를 줬던 2018년 가뭄 당시의 최저 기록과 같은 수준인데요. 라인강 주변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화학기업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바스프는 라인 강변 루트비히스하펜에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 생산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인강을 통한 화물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철도와 도로가 이를 대체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바스프는 수위가 더 떨어지면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에도 가뭄 때문에 무려 2억 5천만 유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코베스트로는 아예 물에 덜 잠기는 바지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철강에 쌓인 티센크로프는 쇳물 생산량을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라인강의 낮은 수위가 장기화될 경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0.2%포인트 낮출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롱드 산불은 지난 7월 22일 시작된 후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제곱킬로미터 가량이 불에 탔고 주택 약 200채가 파괴됐으며 주민 22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의외인 점은 비가 많이 온 겨울 때문에 오히려 여름 산불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 서유럽의 습한 겨울 동안 풀과 관목이 무성하게 자랐고 그 이후에 건조한 봄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것들이 마른 연료로 변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불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젖은 겨울 뒤의 뜨거운 여름이 오히려 산불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월드 웨더 어트리뷰션은 산불을 키운 기상 조건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최소 2배, 스페인에서는 20배 더 발생하기 쉬워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산불을 빨리 끄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불길이 소방 능력보다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지롱드 산불은 파리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지역을 태웠습니다. 2,200명이 넘는 소방관, 20대 이상의 항공기가 투입됐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완전히 진압되진 않았는데요. 불길이 시속 약 5km로 이동을 하고 높이는 40에서 50m, 대략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이었는데요. 화재 정란운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산불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 스스로 바람과 구름을 만들어낸 건데요. 화재 정란운 때문에 번개가 만들어지고 이 번개가 원래 화재 지역 밖에 있던 곳에서 새로운 불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2026년 7월 16일 기준 5개국에서만 이미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약 1만 명에 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유럽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과 2023년 합쳐서 약 10만 명가량이 폭염과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폭염은 열사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신장 질환을 악화시켜서 사망 위험을 높이죠. 특히 80세 이상 인구의 폭염 사망률은 64세 이하보다 10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유럽의 인구 구조가 폭염과 결합하면서 피해가 커진 거죠. 두 번째 원인은 건물인데요. 유럽의 많은 주택과 학교, 병원은 더위보다는 겨울 추위를 막는 데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유럽 가정 에어컨 보급률은 약 20%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 건물 구조, 규제도 걸림돌입니다. 파리와 런던을 비롯한 유럽 도시는 외벽을 함부로 바꾸기 어려운 역사적인 건물이 많죠. 실외기를 외벽에 설치하려면 건물 소유주나 공동주택 관리 조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소음, 경관 관련 규제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설치비가 1,000유로를 넘거나 기기 가격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높은 데다가 에어컨이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을 늘린다는 환경적 거부감도 보급을 늦췄죠. 유럽의 폭염 사망자 수가 큰 것은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후와 과거의 도시주택 복지체계 사이에 생긴 격차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유럽의 발전소와 공장, 주택과 병원, 운송망은 지금보다 서늘하고 안정적이었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너무 빨리 바뀌면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강의 수온과 수위, 건물의 냉방 능력, 산림의 식생이 산업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하는 이유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내 돈과 내 사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유럽에서 벌어진 일은 먼 나라의 이상한 사건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ESG 경영 성과를 만들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